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성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2011년에 중앙대학교 본교 분교 통합 승인 직전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시 박범훈 청와대 수석 요청으로요. 2011년 5월 2일에 중앙대에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박용성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중앙대 본교와 분교 간의 통합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한 달 뒤인 6월에 교육부는요. 사립대 본 분교 통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실제 시행했고요. 8월에 가서는 중앙대는 이 수십 년 동안 규제에 막혀있던 본교와 분교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결국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검찰은 본교와 분교 통합으로 중앙대가 수백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앙대는 같은 시기에 이 적십자 간호대 인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특혜성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 측이 정관계의 모종의 대가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박범은 전 청와대 수석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요. 이 중앙대 통합과 관련해서 MB정부의 비정상적인 특혜와 이에 따른 중앙대 측의 대가 제공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앙대와 중앙대재단 소유주인 두산그룹이 정관계의 모종의 대가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한 바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적이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오늘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매체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요. 이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논의된 바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정책적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논의가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참 헷갈리는 해명인데요. 대학생들은 지난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 훈련 대상에 제외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가뜩이나 취업난에 힘든 학생들에게 이중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찰 수사 소식인데요.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 최모 전무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요. 비자금 중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 최모 전무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전무는 베트남에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3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면서 수억 원을 따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무는 또 현재 구속 상태인 박모 전 상무의 직속 상관인데요. 이 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무의 이 직속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사장도 다시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 오늘 검찰에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은 700억 원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다음 주쯤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부인과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 그리고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분식회계로 장부를 꾸며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에서 이 400억 원대의 융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구속돼서 신병이 확보되면요. 이번 수사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동교동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선거 유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동교동계가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 동교동계 멤버들은 지난
31일 국립서울현충원의 DJ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훈평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동교동계는 이번 선거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 때 용병처럼 썼다가 선거가 끝나면 팽개친다면서 이 친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고문은요,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균열음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키를 주고 있는 박지원 의원을 설득한다면 결국 지원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3년 이후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공기업 3사의 확정 손실액이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감사원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지난 2003년 이후에 해외 자원 개발에 31조 4천억을 투자했고요. 이미 확정 손실액만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는 3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8배가 넘는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공기업은 계약에 따라서 향후 추가로 34조 원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 투자금 회수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금 세는 소리가 줄줄 들리는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들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제67주년 4.3 희생자 주념식이 열렸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서 여야 간에 신경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국가 의례로 치러지고 있는 추념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추념식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매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쯤은 참석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오시고 싶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재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시험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오늘 오후 4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핵 협상이 시한을 이틀이나 넘긴 끝에 타결됐죠. 네, 일단 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고 그 대가로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푼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란 핵시설에 핵 분열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현재 19,000개에서 6,100여 개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심 분리기 숫자를 줄이면 핵물질 확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란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은 2, 3개월이면 핵물질을 모을 수 있지만 원심 분리기를 6,000기 수준으로 줄이면 1년 정도는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국제사회가 감지해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중수로 발전소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배출하기 때문에 경수로로 설계 변경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5년 동안 모든 핵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면서 핵개발 활동을 감시합니다. 이란은 그 대가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란은 협상 타결 즉시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IAEA의 사찰 이후 제재를 해제하는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네.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란은 전 세계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게 됩니다. 석유만 놓고 봐도 유럽은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길을 그동안 막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은 단숨에 국제 원유 시장의 강자로 군림할 전망입니다. 이란은 확인 매장량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중동 2위의 원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 즉시 수출량 기준으로도 세계 5위의 산유국이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산유국 사이에 가격 인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국제 원유 가격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적과의 악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사이 안 좋은 나라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때 쿠바와 이란, 북한 이 세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네. 쿠바와는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고 그랬죠. 그리고 이란 핵협상도 타결지었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만 남았습니다. 북한만 남았군요. 그래서 그래서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같은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도 없고 그리고 핵실험도 하지 않은 나라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번 이란 핵협상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시기라서 새로운 핵협상을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미국이 북한과 맺었던 제네바 합의라는 것, 그거 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합의도 비슷한 전철을 받을 우려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벌써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 보수파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한 나쁜 협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은 최종 합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도 이번 협상이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비판과 함께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잠정 합의안을 내놓은 서방 국가들과 이란은 앞으로 석 달 동안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협의해서 오는 6월 말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양측의 합의안이 결실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이투리의 김희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국제뉴스에서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그 이란 핵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금융권하고 산업계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이후 원유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교역을 해왔습니다. 네. 무역거래 대금 결제 역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두 은행이 관리하는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제재가 해제되면 교역 규모의 증가로 은행의 외환결제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계 또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결되면 건설 플랜트를 비롯해서 정유, 석유화, 철광, 조선, 해운, 항공업종 등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가스 석유 자원의 부국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가스 및 정유 플랜트 발주가 활발했지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이후 발주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제재 해제 이후에는 건설 플랜트 수주 등의 확대로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협상의 최종 타결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이란발 중동 부문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안심전환대출 2차 대출이 오늘 마감됐다죠? 네. 네. 그런데 이 신청자 모두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번 주에 재판매된 2차 안심전환 대출 신청 물량이 한도 물량인 20조 원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신청자 모두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 대출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총 14만 건, 13조 5천억 원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청한 물량만 4조 원 안팎으로 보이는데요. 막판 쏠림을 감안하더라도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신청 물량이 20조 원 선을 밑돌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가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 조건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는 은행 대출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1차적인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신청된 사람 대다수는 대출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만일 최종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 순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주식형 펀드는 6,29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4월에 7,512억 원 순집 이후 거의 7년 만에 월 단위 최대 기록인데요. 이로써 올해 들어 해외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도 3,235억 원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해외 주식형 펀드는 2006년과 2007년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지역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손실을 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 세계 주요국의 양적 완화 기조하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증시가 뛰어오르고 국내 기준금리도 1%대로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형 펀드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는 작년 상하이 홍콩 증시 교차 거래 도입을 계기로 한 단계 뛰어오른 뒤에 올해도 선전 홍콩 증시 교차 거래 실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2의 중국 펀드 붐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본토를 비롯해서 유럽, 일본 펀드 등이 모두 11%에서 16%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투데이의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영원한 현역 임권택 감독이 102번째 영화를 들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4월 9일 개봉을 앞둔 영화 화장, 세계 유수 영화제에 벌써 초청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한국 영화의 성장을 함께한 살아있는 거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권택 감독 전화로 연결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예. 영화 화장이 아직 개봉도 안 됐는데도 벌써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어떤 영화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예, 이거는 2004년도에 이상문학상을 탄 소설인데요. 네. 그게 김훈 선생의 화장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 네. 단편이기도 한데요. 네. 예, 그것을 영화로 옮겼습니다. 네. 예. 단편 소설을 영화 옮겼는데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시면 재미가 없겠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부인과요. 네. 또 한쪽으로 자기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의 젊은 여직원과 이렇게 그쪽으로 또 쏠리는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방황과의 갈등을 찍은 영화인데요. 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서 그렇게 앓고 사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동안 감독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여러 가지 전통적인 미를 다룬 영화를 많이 찍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좀 변화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61년에 데뷔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53년간 이렇게 영화 감독 생활을 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좀 우리 문화랄지 또 우리 순환의 세월을 이렇게 또 타고 살아온 사람들의 여러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을 영화로 쭉 담아왔는데요. 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그 종류 영화만 하고 있으니까는 아주 힘들어져 갑니다. 제가 여기서 또 벗어나지 않으면은 한 감독으로 이렇게 활기 있게 살아나가는데도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요. 네. 진즉부터 기왕 영화 제가 해온 어떤 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네. 이번 이제 화장이라는 영화를 만나가지고요. 네. 이거라면은 기왕에 제가 해왔던 영화로부터 좀 새로운 감독으로 보일 만한 영화적 변화가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걸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연세가 뭐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또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실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 80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예. 이제 곰곰이 제 직업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 세월을 살아낸 만큼 그 삶을 체험하고 그런 체험한 것이 또 좀 이렇게 영예가 되고 해서 나이만큼 살아낸 만큼을 영화에 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별의별 픽션도 다 찍고 했는데 네네. 이 나이에 와가지고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나이 든 것을 찍을 도리도 없고 또 젊음을 찍는다는 것도 다 거짓이고 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살아낸 만큼 그 나이로 바라본 세상살이 네. 이런 걸 이제 영화에 담고자 했죠.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연세에서 바라본 세상. 예.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김훈 작가의 소설을 처음 원작을 대하셨을 때, 예. 뭐 어떤 대목이 딱 그렇게 다가왔습니까? 그래서 그냥 영화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어떤 대목이라기보다는 네. 주인공 화장품 회사의 중역으로 이렇게 회사 중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주연이거든요. 안성기 씨가요. 예. 제가 기왕에는 뭐 우리 문화나 뭐 역사나 뭐 심지어는 뭐 판소리나 이런 거를 담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것을 훌쩍 떠나서 현대를 살면서 사소한 삶에서 우러난 이런 감정들 네. 그런 또 감정을 쫓아서 그 감정에 가는 추이랄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한번 드러내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걸 찍는다고 찍었습니다. 예. 참 정말 놀랍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연세에도 그렇게 사소한 감정에 이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 때 이를 만들었을 때 이제 안성기 배우도 그냥 선뜻 참여하겠다고 하던가요? 거기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오상무의 역할을 어떤 연기자가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가 상당한 고심 끝에 선택을 했는데요. 예. 그 역할이 자기 부인의 뇌정형 병간호를 정말 성실하게 치열하게 해갖고 네. 그런 한쪽에서 또 같이 자는 병원 안에서 자기 회사의 젊은 여배우가 아니고 회사 직원한테 쏠려가는 연정 이런 감정을 이제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요. 네. 성실한 어떤 감정인 얼굴이 한쪽으로는 또 한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은 관객들한테 혐오스러움을 줄 네. 그럴 우려도 있는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성기 씨야말로 한 연기자로서 지금까지 자기 그 영화 팬들한테 보여준 어떤 건실한 이미지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것이 확실하게 그 재편 있는 연기자이고, 네. 그래서 그런 그 혐오스러운 어떤 그 여자에 향한 그런 갈증 같은 것을 수시로 이렇게 주인공의 감정, 추위에 따라서 자주 이제 오고 해야 되는 영상들이 네. 비춰도 그런 그 관객들한테 주는 그런 혐오스러운 어떤 느낌, 철을 병든 철을 놔두고 저렇게 외도성 같은 그런 감정을 저쪽으로 보내고 있는 네. 예, 그런 것을 가장 무난하게 해낼 수 있는 연기자는 안성기 씨. 예, 안성기 씨 아닐까 했는데 네. 안성기 씨는 이미 굉장히 많은 영화를 통해서 그 연기 영향이 거의 다 드러난 연기자라고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촬영 현장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영화 평론가랑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제 와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네. 매일 한 열흘도 넘게 그 출근하다시피 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니 이게 여기 있으면 만날 거 저 밥값도 들어가고 뭐 때문에 매일 그렇게 출근을 하냐 했더니 예. 매일이 새롭다고 그래요. 아. 그렇게 전혀 기왕에 해왔던 연기 일을 해서 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그 연기자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안성기 씨뿐만 아니라 김호정 씨라든가 예. 김규리 씨라든가 이런 배우들 연기에 다 만족하십니까? 예, 그 도무지 이 세 분인데요. 네. 너무 헌신적으로 했고요. 네. 그게 헌신적으로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탁월한 어떤 연기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네. 정말 잘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은 상도 받으셨고요. 예, 상보다도 많은 초대를 받았는데 예. 저도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요.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아주 김훈 선생의 엄청난 문장력이나 그런 힘이 갖는 그 박진감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자칫 잘못 담아내다가 이 망신하기 딱 좋은 작품과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영화가 이제 조금은 이제 아름아리 정신적 방황과 또 갈망을 계속 알아가는 이런 이제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관념적으로도 보일 수 있고 네. 한 건데요. 이거를 사실 살고 있다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 정말 사실감으로 다가오게끔 네. 찍어서 네. 원작 그 엄청난 힘 그대로를 옮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실감으로 극적 그 힘을 실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잘 넘어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네, 곧 개봉하는데 꼭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예. 임권택 감독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송부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고장차가 발생했습니다. 탄천 1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23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전 구간 수월한데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이고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나마 현재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부순환로 상황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마장램프 부근 그리고 홍은램프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 되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인데요. 2009년 7월 개화해서 신노년 구간이 1차로 개통됐고요. 얼마 전 신노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이 2차로 개통됐죠. 그런데 최근 급행열차의 출근길 극심한 혼잡으로 이 노선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노선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1번 9호선, 2번 경춘선, 3번 호남선, 4번 은하철도 9995선입니다. 이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명동 예술극장이 선보이는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왕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강동구까지 건설 중인 지하철 노선인데요. 2009년 7월 개화해서 신노년 구간이 1차로 개통이 됐고 얼마 전에는 신노년에서 종합운동장 구간까지 2차로 개통이 됐죠. 최근 급행열차의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이 노선은 무엇일까요? 1번 9호선, 2번 경춘선, 3번 호남선, 4번 은하철도 9995선. 휴대전화 샵 0945,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명동 예술극장이 선보이는 셰익스피어 연극 리어왕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그리고 2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 요새 잘하고 있죠. 독일 프로축구에서 맹활약을 해서 가치가 지속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최소 250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 레버쿠젠국스 손흥민의 그 바이아웃 금액이 소속팀에서 가장 높은 2,250만 유로, 한국 돈으로 266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독일 일간지 빌트가 분데스리가 선수들의 바이아웃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바이아웃은 특정 팀이 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를 데려갈 때 원 소속팀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 이적료고요. 이 금액이 높을수록 구단이 지켜야 할 핵심 선수로 평가되는데요. 손흥민은 벨라라비, 레노 등을 제치고 팀에서 바이아웃이 가장 높은 선수로 나타났고요. 분데스리가 전체를 봐도 샬케의 아부디아비와 드락슬러 등에 이어서 6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의 바이아웃 금액이 2억 5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3,240억 원에 달합니다. 네, 박주영 선수 7년 만에 K리그로 돌아왔죠. 내일 국내 복귀전을 치르게 됩니까? 네, 서울 공격수 박주영이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주전에서 국내 복귀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네. 지난달 사우디 알샤바브를 떠나서 신청팀 서울에 복귀한 박주영은 오늘 선수 등록 마무리에 필요한 국제 이적 동의서 ITC가 발급돼서 K리그 등록 절차를 마쳤고요. 네. 최용수 서울 감독이 내일 제주전에 박주영을 센터포워드로 선발이든 교체든 초청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박주영이 만약 내일 출전할 경우 2008년 8월 30일 상무전 이후에 2,409일 만에 K리그 복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박주영은 내가 즐거워야 보는 이도 즐거우니 나부터 즐겁게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서울이 올 시즌 개막 후에 공격수 부재 속에 3전 전패를 당했는데요. 박주영이 서울을 위기에서 구해낼지 주목됩니다. 네, 리디아고 세계 여자 골프 랭킹 1위죠. 세계 랭킹 네. 1위죠. 18살의 우리 뉴질랜드 교포인데 리디아고 선수가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디아고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최다 연속 언더파 라운드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리디아고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4개로 1언더파를 기록했는데요. 리디아고는 지난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부터 이번 라운드 1라운드까지 29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갔고요. 리디아고는 2004년에 스웨덴의 소렌스탐이 세운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루면서 신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네. 리디아고는 1언더파로 선두 미국의 프레셀의 네타 뒤진 공동 13위에 올랐고요. 한국 선수 중에는 유소연이 3언더파 공동 3위, 최나연이 2언더파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신우섭 원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만성 염증 질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하는 것, 네네. 그것들은 이제 달리 표현을 해보신 거였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현미를 밥으로 꼭 먹어라. 또 그렇죠. 소금도 저염식만 주장하지 말고 네. 적절하게 먹어야 소가 된다. 네네. 그 소금은 천일염이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죠. 예예. 이번 주에는 이 심혈관 계 질환 네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풍. 중풍. 그렇죠. 뇌혈관이 막힌 거죠. 네. 그다음에 심근경색. 예. 심장의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힌 거죠. 예. 그다음에 버거스병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말혈관들에 대한 문제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서 조직이 썩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그렇죠. 예. 혈관이 막히면 조직이 썩거든요. 예. 그래서 뇌세포도 죽어나가고 심장에 있는 근육세포들도 죽어나가는 것들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특징인데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가를 봤더니 예. 혈액 속에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지방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네. 거기를 통과하는 혈액. 그렇죠. 혈액에 네. 지방이 많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전을 만들 때 이게 이제 혈관이 막히는 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그럼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네네. 이제 그 원인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뭐 뇌졸중이니 뭐 뇌경색이니 뭐 이렇게 되기 전에 네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고혈압이니 고지혈증이니 당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결국 다 같은 계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사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근데 결국 그런 그 혈액의 상태를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좀 많다든지 네. 중성지방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기름 성분들이 피에 많아지는 것들 또한 결국 내가 먹은 음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잘못됐을 때 혈액 속에 이러한 지방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혈액이 끈끈한 상태가 되면서 네. 혈관이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네. 뇌경색 같은 건 얼마나 그렇습니까? 네. 아니, 네. 질환은 그런데 네. 이게 혈관이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혈관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진행됩니다. 예. 근데 그 동맥경화가 더 심해질 경우에는 네.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네. 터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원인이 그러면 역시 생활 습관이다, 먹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나 혈액 검사를 자주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때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예. 그럼 걱정들 하시죠. 이제 그런 콜레스테롤 분들은 높다고. 뭐 많으세요. 예. 네.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은 육식입니다. 육식. 그렇죠. 아하.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예. 멸치, 젓갈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게 되면은 예.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예. 왜냐하면 식물성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피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게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너무 과도해진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그런 동물성 시설을 과하게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기만 해도 네. 피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제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약을 먹게 될 경우는 이제 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작용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준을 인정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은 네. 문제는 또 뭐냐면 그 콜레스테롤이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거죠. 아, 예. 내 몸이 필요할 때는 만들어내야 그 되거든요. 몸에 필요할 정도만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약을 먹어서? 약은 그렇지 않죠. 네.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그 부작용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에서의 문제는 근육이라든지 네.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이런 콜레스테롤 많이 함유하고 있는 조직들이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 약을 먹으면? 네. 아.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콜레스테롤 약의 이제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식습관을 좀 바꿔보는 게 좋죠. 네. 실제로 그런 데가 동물성 시설을 좀 줄여보고 나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외부에서 섭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 걸 좀 줄여놓고 나서 다시 네. 한번 혈액 검사해보면 진짜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볼 수 있죠. 네. 그걸 먼저 선택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성지방인데요. 예. 이 중성지방은 이제 혈당이 빨리 높아지게 될 때 쓰고 남는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바뀌는 것이 중성지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분들은 대부분 당분 섭취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분. 네. 네. 혈당을 좀 빨리 높이는 음식들, 네. 흰밥이라든지 흰 밀가루, 네. 흰 설탕, 네. 과일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있지 않나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뇨. 네. 예.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게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 피에 네. 당분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건 그렇죠.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들이 결국 혈당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 자체가 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결국 그 사람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즐겨해왔던 음식들이 좀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것이 결국 몸에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결국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고혈압은 어떻습니까? 고혈압도 결국은 이제 동맥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왔다 갔다 하죠. 내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는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일시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렇게 높아졌다가 떨어졌다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우리 몸의 반응이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화도 안 나고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혈압을 해보면 혈압이 높다 이거죠. 계속 높다. 예. 그럼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을 혈액순환 시키려고 이렇게 혈압을 높이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 봤더니 피 속에 지방이 많다는 거죠. 피 속에 지방이 많더라. 네. 지방이 많다. 네. 아. 그래서 결국 이제 고혈압이 결국 그런 결과를.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 동맥경화, 그러니까 결국 혈관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면 혈압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대충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뭐다라고 하는 거. 네. 네? 대충 말씀하셨네요. 네. 그럼 말씀하신 걸 보니까 무슨 주로 이제 이 동물성 식품이라든가 또 이게 당분이 많은 식품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고지혈이나 뭐 고지방이나 그런 것을 떨어뜨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음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 식사일을 쓰게끔 하고 그 식사일을 보면서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 혈액을 더다 보면은 식사일과 혈액을 더 비교해 보면은 이분이 어떤 식사를 좋아하는고 어떤 입맛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스스로 그 문제점을 깨달을 때 바꿔나가게 되면 네. 혈액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또 그래서 이제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 무슨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주는 약도 약이지만 그렇죠. 그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네. 식생활 개선들을 통해서 약을 좀 줄여가든지 근본적 원인부터 그렇죠. 고쳐나갈 방법을 강구해라. 강구해야죠. 자, 식생활 개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것들 먹지 말아라. 그렇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고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되고. 대신에 뭘 먹어야 됩니까? 그 개선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현미밥이죠. 현미밥. 그렇죠. 현미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현미밥을 통해서 충분히 밥을 많이 먹는다면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따로 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힘이 들 때 힘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음식이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뭐 그냥 급할 때면 초콜릿도 먹고 그렇죠. 초콜릿도 땡기죠. 먹고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 먹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를 시켜서 힘을 내고 있지 못하라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현미밥을 제대로 먹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중에서도 이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을 먹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좋다는 겁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요. 다른 음식이 땡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흰쌀밥하고 현미밥하고 다른 겁니까?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한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접시 두 개에다가 한쪽에는 물을 받아가지고 흰쌀을 놓고 한쪽에는 현미를 놓게 돼서 기다려보면은요. 흰쌀은 불다가 썩어버립니다. 근데 현미는요. 생명력 때문에 싹이 나죠. 싹이 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싹이 트일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영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양분을 같이 섭취하자는 거죠. 그러면 도정을 하면서 많은 좋은 성분들을 깎아 버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섬유질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또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비타민제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비타민의 발견도 현미 신호에서 했습니다. 이게 현미를 제대로 먹으면 비타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미를 먹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지면은 몸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비타민제도 사서 먹어야 되고 또 요즘은 그래도 그 뭐 미간가루 해가지고 이제 현미를 껍질을 까게 되면 나오는 가루들을 가지고 섭취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현미를 먹으면 되잖아요. 뭐 현미를 먹으면 되고 만일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먹기가 어렵다면 이 도정한 부분 쌀룬 쌀겨에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또 따로 섭취하는 건 나쁘진 않겠네요. 뭐 그렇게 해서 요즘 그런 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걸 드시면서 많이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느니 아예 현미를 드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현미 먹는 운동을 하는 게 좋죠. 현미를 먹으면 이제 방금 그런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도 다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면 에너지가 된다. 그렇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면 혈당도 떨어지고 그렇죠. 혈압도 안정이 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그렇게 됩니까?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오죠. 네. 야, 참 정말 그렇게 별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누구든지 집에서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고 나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혈액 검사 가서 받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당장부터라도 쌀밥을 버리고 버린다기보다도 대신에 현미밥을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 뭐 먹습니까? 소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미밥도 약간 소금을 넣어서 밥을 하고 반찬도 좀 간을 좀 해서 소금을 너무 멀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은 혈액이 깨끗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 며칠 이렇게 먹어보면 신체 변화가 오나요? 오죠. 와요? 네. 얼마쯤 있다가 병원에 가보면 될까요? 한 달 있다가? 한 달 정도 하셔도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요? 네. 한 달쯤 있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라. 네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올까요? 뭐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든가, 그렇죠. 무슨 혈압이 좀 내려갔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색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혈압약 같은 거 특히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씩 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혈압약 하나만 가지고 10년, 20년 먹는 게 아니라 혈압약을 먹다 보면은 고지혈이 오게 돼서 고지혈증 약도 먹게 되고 당뇨가 와서 당뇨약도 먹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약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약이 이렇게 나쁜 영향까지 줄까 하시기도 한데요. 근데 자꾸 약이 늘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건강이 몸이 좋아지는 건가요? 나빠지는 거잖아요. 자꾸 병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혈압을 계속 떨어뜨려 주고 일정한 혈압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것은 약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 혈압약이 동맥경화를 막아주진 않거든요. 고지혈증을 막아주지도 않고요. 그럼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 하루에 2리터씩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들이 뭐냐면 짜게 먹어서 물 먹힌다는 말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단 거를 먹으면 물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달게 단 음식들을 땡기를 먹으면요. 특히 당뇨 환자들이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단 음식을 많이 먹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자꾸 목마르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화장실 자주 가게 되죠. 특히나 야간뇨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런 증상이 있다라면 결국은 그거는 물이 좀 과한 상태입니다. 물이 과하다? 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몸 안에. 그래서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소변을 오게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야간뇨가 있고 하면은 굉장히 아침에 피곤합니다. 숙면을 못 취했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물을 좀 줄이고 소금 섭취를 좀 늘려주면요. 야간뇨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데 물을 그렇게 일부러 먹으려고 하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일부러 많이 먹으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너무 과도한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까? 목마를 때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목마를 때만 먹으라고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겠네? 그렇죠.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마를 때 마시는 건 탈수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할 때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때만 먹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소금과 이런 물의 비율이 맞으면은 별로 갈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안 먹게 됩니다. 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오전 오후에 회의하다가도 마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물의 종류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 종류죠. 근데 차를 드시는 것들은 아주 기호 식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커피를 드시면서 거기다 설탕과 프림을 막 넣어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루에 7, 8잔씩, 10잔씩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고날만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건 당분 중독이죠. 당분 중독이다? 알겠습니다. 물도 하여튼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섭 원장이었습니다.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9호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요즘 9호선 타고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문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4,500분님께 주간 경향을, 6995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 감독 안홍진,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